디그레이더가 뭐죠?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상대한테 수치심을 주고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는 모습에 이제 흥분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디그레이더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디그레이더, 디그레이디 이 플레이가 있죠. 그죠? 그쵸. 뭐 아까 진짜 한 것처럼 수치심을 주면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그리고 진짜 막 이렇게 불을 켜놓고 계속 그거를 관찰하는 관찰한다든지 거야. 아무것도 만지지도 않고 뭔가 그런 식으로 부끄러움을 주면서 하는 그 수치풀, 맞아요, 수치풀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고 방치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묶어놓거나 눈을 가려놓거나 다 벗겨놓고 맞아. 불 다 켜놓고 한 몇 분을 그냥 계속 방치시켜놔. 숨소리만 내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 방치풀. 그리고 이제 욕하는 거. 우리 욕 자주 했잖아요. 우리 맞아, 방송에서도 이런 욕을 해야 된다. 남자친구가 욕을 듣고 싶어 한다. 뭐 어떤 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벌레같이 잘 물고 있네. 내 거 잘 씻고 있네. 뭐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디그레이더랑 디그레이디의 플레이가 이제 아무래도 그 생각보다 막 수치풀이라든지 방치풀이라는 단어 자체는 온라인에서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어요. 많이들 알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지 확실히 모르고 이제 쓰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플레이가 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수위가 꽤 센 웹소설이 있습니다. 공장님이 명하시는 대로. 라는 제목의 그렇구나. 웹소설인데 수위가 꽤 센데 여기에서의 남자 주인공이 완전 디그레이더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자를 그렇게 해서 조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님과 하녀예요. 정말 클리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연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 사연을 듣자마자 저는 이 웹소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꽤 강한 수치풀이라든지 방치풀, SM 플레이까지 나와요. 이 소설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되게 재밌게 봤던, 나도 되게 좀 꼴리면서 봤던 방치풀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요.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내가 가르쳐준 자세를 취하렴. 제나는 입술을 꼭 깨물곤 옷을 하나씩 벗어내렸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그가 가르쳐준 대로 엉덩이를 치켜들고 둔덕을 벌렸다. 소음순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 구멍까지 그녀의 손가락에 의해 벌어졌다. 그녀의 온 치부를 내보인 가장 수치스러운 자세였다. 이젠 이 자세만 해도 아래가 조금씩 젖어 들어간다. 찬 공기가 맨살에 닿으니 몸이 달달 떨렸다. 하지만 그보다는 곧 그가 줄 쾌락이 더욱 기대되었다. 필요한 걸 빌려올 테니 잠시 기다리렴. 에드윈이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을 나섰다. 그녀를 이런 꼴로 만들어두고 나가는 건 벌의 일종이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수치를 내보이며 견디라는 그의 벌. 제나가 작게 앓는 소리를 냈다. 이제는 스스로 아래를 벌리며 흥분하는 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아래가 젖어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주룩 흘러내린 애에게 제나가 바르르 떨었다. 빨리 그가 와서 그녀가 바라는 것을 주길. 오케이. 나 소름 돋아.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읽을 일이야? 굉장히 불쾌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르르 떨면서 애기 주르르 나오는데 우리는 또 인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요. 인위적으로 애기 주르륵 나오게 할 수 있죠, 그죠? 그쵸. 바로 여성용 라피크 젤. 자극 촉진 젤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리토리스랑 소음순 부분에 이제 마사지 해주듯이 삽입 한 10분 전 마사지 해주듯이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너젤이나 윤활제처럼 안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남자분이 에모해 주실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엄청 에센스처럼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리고 입으로 해도 되는 게 자연 유래 성분이라 맞아요. 먹어도 상관이 없는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응. 약간 내가 약간 좀 왜 관계가 좀 지속 오래되고 이러면 그러니까 딱히 이게 점점 시들해지잖아요. 응, 그럴 때 조금 더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 때 요런 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는 그 발랐을 때 약간 화한 느낌은 있지만 금방 흡수가 되고 평소에 느끼는 자극보다 훨씬 더 세게 느껴져서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거를 몇 개 나눠줬더니 정말로 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남자친구가 되게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화한 느낌이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자극을 해줘서 물이 빵 하고 나오게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나 어제 또 핑크돌이 고장나가지고. 왜 이렇게 도대체 걔 좀 그만 괴롭혀. 아니 그게 아니라 산지 얼마 안 됐잖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6만 원짜리라 그랬잖아. 다른 것보다 훨씬 싸. 그래서 그런 건지 벌써 방전이 너무 빨리 되고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해. 너무 짜증나서. 그래서 옛날 거 좀 별로 느낌 마음에 안 안 드는 좋은 걸로 했는데 너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거 썼어. 썼어? 이거 쓰니까 조금 괜찮더라고.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저희 산부인과에도 다 입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정 댓글란에 보면은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구매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눌러보시면 이거 뭐 상세한 정보랑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있으니까 맞아요. 많이 구매해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을 위한 제품도 있죠. 네, 바로 라피크 포맨. 크림. 라피크 포맨 이거는 크림이에요. 맞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남자분들 삽입 한 10분 전에 귀두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극을 약간 둔화시키는. 맞아요. 근데 이제 막 그 리도카인처럼 그런 얼얼해지는 마비 크림이 아니라 살짝만 둔해지게 하고 감각을 남겨놓기 때문에 자극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 유래 성분이라 여성분이 입으로 그러니까 흡수시킨 다음에 입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그 마사지 크림 같은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씻고 혹시나 여성분들의 감각이 조금이라도 둔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한번 씻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 마사지를 한 다음에 한번 닦아내고 하면 더 맞아요, 좋을 수 맞아요.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민감한 남자들을 위한 제품이니까 혹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음란 대마왕님들 중에 저희 이런 사연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거 저희 제품 하나가 딱 남아있거든요. 네, 이게 요거 보내드릴게요. 본인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조루로 정말 좀 너무 고민이다 그런 사연은 1나이거에서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원나잇거에서 검색하시면 DM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음란대만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이거 새 제품을 보내드릴게요. 아직도 사연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냥 사연 아무거나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타투 스티커 보내드릴게요. 헐, 그 엘리펀트 코끼리남이 여성용을 샀어야 하는데 남성용을 사셨대요, 이거를. 어떡해! 그래서 꺼냈다가 거사를 못 치렀다는 가뜩이나 아이고야. 큰데 더 키우려고 그랬냐고 입구 컷을 당했다. 이건 선물 주셔야겠네. 여성용 사셔야 되는데. 아이고야, 어떡해. 여성용을 남자 귀두에 바르면 쿠퍼액이 죽죽 나올까요? 아, 근데 어쨌건 이것도 자극 촉진 젤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모르겠네. 한번 물어는 볼게요. 네, 여자 소음순이랑 클리토리스에 발라도 되는 거면 남자 귀두에 발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이게 뭐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제 자극이 이게 촉진되는 거기 때문에 조루 걱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좀 안 좋겠죠? 안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루가 문제인 분들한테는 어떨지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물어는 볼게요. 여기 회사에. 지루가 걱정이다 하는 분들은 발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물어는 보겠습니다. 네. 당장 보내야겠다. 3초 조루남임. 임상 실험 필요하시면 귀도 빌려드림. 네, 귀도 그 택배로 보내주세요. 잘 잘라가지고. 이분이야말로 난 삽입 안 해도 됨. 복종시키는 플레이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게, 성향이 와우. 센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죠. 캡틴님 둘 다 써보고 싶다. 네, 저희 그 전체 공개 영상에 구매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놓거든요. 그럼 거기 한번 눌러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받은 사연입니다. 읽어주세요. 제 친구랑 싸웠습니다. 제 친구, 둘 다 여자분이에요. 제 친구는 카톨릭 사제 기숙사가 올려다 보이는 마을에 삽니다.
그곳이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사제들이 거기 사는 기숙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자기 침실에서 기숙사가 잘 보이고 그 기숙사에서도 침대 옆에 큰 창이 있는 자기 침실을 엿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변태기가 다분한데 그곳의 학생들이 자기의 야한 모습을 훔쳐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꼴려서 그 침대에서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열어놓고 다 벗고 자위를 하거나 남친이랑 섹스를 한다고 합니다. 전 카톨릭 신자인데 독실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모욕을 느껴서 친구랑 말다툼을 했습니다. 친구는 진짜 사제를 꼬셔서 한 것도 아닌데 상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집에서 내가 벗고 즐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더라고요. 전 진짜 거기 학생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사제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하고 사악하다고 맞섰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친구랑 절교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절교해. 뭔 상관이야. 얘가 뭐 깨벗고 거기 학교를 들어갔어, 기숙사를 뒤집고 다니면서 나보고 한 번 달라고 했어? 뭔 상관이야. 사연 속의 여자는 무슨 성향일까요? 얘는 이제 노출증이죠. 그러니까 노출증. 그리고 이제 금기시되는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딸을 치거나 이제 그런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야외 노출, 야노라고 하죠. 야노도 있죠. 창가에서 한다든지 약간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금기시되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흥분하는 사람. 이거는 저한테도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흔한 네, 맞아요. 성향이에요. 워낙에 이런 유교 걸들이 많으니까. 아니 진짜 벗고선 기숙사를 들어갔냐고 얘가. 이 친구랑 절교해야 되니까. 절교해야 둘이 절교해. 야 얘가 먼저 해. 이거 노출녀가 그러니까 먼저 누가 절교해. 잘못했다는 거야? 누가 잘못해서 절교? 이 미친년. 아니 미친년. 이거 남의 사연 보낸 사람? 오지랖년. 키티 고마워. 이거 사실 내 사연이야. 아 너니? 언니는 주변에 이상한 애들을 많이 두더라. 아니 이게 저의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제 친구 입장에서 제가 쓴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친구랑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외국에서 있었던 사연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외국에서 잠깐 살 때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네. 저게 카톨릭 사제 기숙사라고 들었어. 아 들은 거지? 들은 확실한 거야. 것도 아니야. 이게 확실히 이게 카톨릭 사제 기숙사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네. 그게 들었는데 그 건물이 워낙 큰데다가 우리 집이랑 약간 가까이 있어서 우리 집 침실 창문이 너무 이렇게 잘 보이는 구조였던 거야. 거기에서. 아 언니 예전에 나한테 이 얘기 했었어.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커튼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밤에는 제가 사실 저도 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밤에 막 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낮에는 이거를 창문을 완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저쪽에 있는 카톨릭 사제가 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하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그치 봐봐 이거 그거 보고 신학교 뛰쳐나왔고 차라리 사제가 되면 안 되지. 나는 제일 웃긴 부분이 뭔 줄 알아? 어디야?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사제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뭔 상관인데? 니는 뭐 얼마나 니는 뭐 얼마나 그렇게 살길래 이런 애들이 또 이제 침대에서 이상한 짓 한다. 이분은 진짜 그래서 절교했어 안 했어? 지금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사실 연락을 끊긴 했는데 거봐. 끊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분이랑 절교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연락이 이제 지금은 잘 안 하는 사이가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섹시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기독교 신자였고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그러니까 거야. 화가 났지. 그럴 수 있어. 아니, 자기의 그런 신념이 있고. 근데 알겠는데 우리가 가서 신부랑 목사를 따먹은 게 아니잖아. 거기 걔네를 뱉기고 따먹은 게 조심하게 얘기해주세요. 아니라고. 상상.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도 좋아하는 연예인 상상하면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신부님 죄송합니다. 수녀님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모욕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증, 야외 야노. 노출, 이런
야노 모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 이런 걸 들어본 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약간 팬티 안 입고 다리 벌리고 있고. 맞아요. 뭐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그리고 걸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야노 모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 신분이나 이런 걸 감춘 어떤 커뮤니티가 있겠죠. 옛날에 소라넷도 있었고 이런 것들처럼 그런 식으로 야노 모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물론 한 번도 이제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그런 커플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 커플이 야노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막 한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 그래서 그 야노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섹스를 했거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랑 같이 서로 그걸 보고 즐기는 아, 진짜? 그런 야노 모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야외 노출이라고 하죠. 그래요. 이거 진짜 실제로 하면 공연 음란죄죠. 맞아요. 뭐, 그렇죠. 실제로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들키면 이제 진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긴 맞아요. 합니다. 어쨌건 이거는 불법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야노 플레이 중에 이거는 아마 실제로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 어떤 특히 거?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 모텔에 이제 배달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구나. 그치 문을 열었는데 여자가 싹 벗고 벗고 있는 있고. 거.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바꿔 남자들 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그 여자 벗은 거 보고 하겠지만 그 아니야. 사람들 얼마나 그 기분 입장 나쁘지. 바꿔서 생각해봐. 여자 배달 기사가 갔어. 근데 남자가 막 그러고 있다고 봐. 자기 취향이 전혀 아닌 남자가 홀딱 벗고 고추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기분 되게 안 저희 좋거든요. 가스 검침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당한다고 아. 하시잖아요. 가스 검침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갔다가 그런 일 당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흥분죄지만 유서지만 어쨌건 범죄예요. 이거 성적 수치심 주는 행동이라 이거는 범죄긴 해요. 범죄긴 해요. 아, 기분 굉장히 안 좋네. 그치, 갑자기 그치. 상상하니까 열받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이제 모텔에서 막 그런 사건이 사실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배달원들이 그런 거 많이 당하시기도 한다고. 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뭐 택배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배달원들에 대한 그런 여자들이 또 로망이 있어서 아니, 그리고 그걸 이제 주제로 그런 한 소설이나 것도 야동도 많아. 굉장히 많잖아요. 막 맞아. 집에 그 미씨들이 꼭지 다 튀어나오는 이렇게 면 원피스 같은 거 약간 그런 거만 입고 와서 이제 막 이지랄 해가지고 이렇게 꼬셔서 하고 이제 맞아, 근데 그런 맞아. 거는 상상이잖아. 그것도 있었어.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배달원이 왔는데 이 여자가 문을 여는데 요만큼만 여는 거야. 왜 이렇게 고리 있잖아. 문에 현관문에 그 고리를 하고 요만큼만 열 수 있게 해. 그 다음에 엉덩이를 거기다 대. 미친 또라이년 그래서 아니야? 거기서 하는 그런 게 있어. 아니 그게 이제 그 웹툰이었나 거기에서 그런 게 나와요. 진짜 가지가지랄 한다. 가지가지랄 해. 사촌. 그 일하시는 곳에 이제 좀 노출을 심하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당황스럽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도 할 얘기가 없는 게 저도 많이 벗고 다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이게 누구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더 돼질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진짜 예의를 차려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막 진짜 막 여기 뭐 보지가 다 보이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접탱이를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건 아니야. 가릴 건 다 가려. 아니 그리고 해운대나 또 이런 데서는 사실 사람들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긴 그래. 하니까. 나 서울에서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뭐 어쨌건 가릴 건 다 가립니다. 맞아요. 바바리맨 사촌쯤 되는 성향이. 그러니까 바바리맨이죠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다른 타인 원하지 않는 타인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는 진짜 바바리맨이죠. 네, 여자든 맞죠. 남자든.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야노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는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스릴을 즐기는. 하지만 이것도 물론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쵸. 뭐 그래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노 커플이 저를 꼬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간이 너무 작아서. 근데 저도 사실 이런 로망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텔에서 일부러 창문 열고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건 저도 경험이 있어요. 막 일부러 소리 막 엄청 크게 내는 거 맞아, 있잖아. 맞아. 약간 창문에 대고 막 이렇게 뒤에서 아니 막 그리고 끼면서 약간 경쟁하듯이 맞아. 옆방이랑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적은 있지. 약간 그런 것도 사실 좀 약간 이런 성향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나도 모텔 문 열고 하는 로망 있어. 그리고 배달원 왔을 때 보여주는 로망이 있긴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만 하면서 이제 딸을 칠 그치. 때. 딸 치는 용이지. 딸감이지. 딸감으로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 범죄야,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노출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왜냐면 그냥 옷을 입는 게 너무 천이 내 몸에 많이 달라붙어 아니, 있는 게 근데 싫어서. 그거는 이제 이런 이거는 거야 노출증, 아니까. 노출을 하면서 막 흥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맞죠. 모텔처럼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아니면 남자친구네 집에 갔을 때 창문 열어놓고 커튼 열어놓고 약간 플레이하듯이 그런 적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왜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테라스에 가서 일부러 한다든지 맞아. 이렇게 통창 있는 데서 일부러 한다든지 그거는 솔직히 상대가 원했어. 상대가 약간 나한테 수치심을 주면서 그런 거에 흥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서 근데 그때는 나도 이제 맞춰서 했기 때문에 흥분을 한 거지 내가 막 그러면서 흥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저는 약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스릴 있게 하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모텔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막 그런 해변가에 호텔 같은 거 갔을 때 무조건 베란다에서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약간 성향이 안 맞는 남자친구를 전에 만났는데 막 이제 창문 열고 통창이니까 잘 됐다 막 창문 열고 하자 막 하는데 얘가 안 된다고 밖에서 보인다며 막 창문 다 닫는 거야. 근데 솔직히 밤에 여기가 이렇게 밝지 않으면 낮에는 안에 안 보이잖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이거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러면서. 아이고 뽐님한테 배달 간다는 사람 많네. 좋겠다. 저기 그 웨이팅 그거 번호 뽑으라 그래. 배달 오세요. 너무 잘 보이는, 그렇구나. 맞아. 코엑스 파크 하얏트 나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래요? 강남에 엄청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밖이 이렇게 완전 쫙 보이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대. 아니, 할 수야 있는데. 아래서 보면은 보인대. 그래, 그런 걸 즐겨서 할 수야 있는데 그걸 만약에 또 나쁘게 그걸 또 누가 찍어. 밑에서 이제 요새 줌 겁나 잘 돼. 핸드폰도 줌이니까 그냥 되게 잘 되잖아. 근데 누가 찍어. 그러면은 또 원치 않게 그게 돌아다닐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적어놨는데 그거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도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의도로 내가 노출을 했어. 근데 그걸 누가 찍잖아. 찍어서 만약 퍼뜨리잖아. 그러면 이거 불법 촬영으로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어쨌건 보여준 사람도 어쨌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준 사람은 저건 거지.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고 그거를 찍은 사람은 또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둘 다 처벌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이제 이런 야노, 노출증 사실 요런 로망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억눌리니까 약간 이런 그런 욕망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 나 근데 억눌려서 살지 않았잖아. 그래. 오케이. 나는 항상 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망아지처럼. 나는 이 성향이 없는데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 약간 그리고 내가 노팬티로도 잘 다녔단 말이야. 노팬티로 이제 좀 짧은 치마 입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내가 그날 노팬티인 걸 알고 약간 둘이 이제 술집에 들어갔어. 근데 손님이 없긴 했어. 근데 약간 다리 벌리게 이렇게 하고 그걸 막 사진을 찍었었어. 나 그런 플레이 한 적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그런 게 막 흥분되진 않아. 근데 이제 그때 만나던 사람이 그걸 좋아했었어서 이제 그냥 즐겨주는 맞춰줬지? 저는 확실히 흥분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많이 젖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랑 들어가서 떡을 잘 신나게 쳤죠. 그랬구나. 좋았겠다. 저는 확실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타 유튜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 유튜브 사연인데 이거는 이제 요거랑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짧게 줄였는데 맞은편 아파트에 섹스하는 커플을 보면서 자위하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사연녀가. 서재가 있는 집이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부잣집이신 것 같아. 남편의 서재가 따로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남편의 서재 앞을 지나가면서 뭐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문 살짝 열고 봤는데 딸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창문에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저 맞은편 아파트에서
거기서도 이제 커튼을 한 반 정도 열고서 그래, 이제 그 보였던 앞에서 거지. 섹스를 하는데, 근데 이 커플도 이제 섹스를 했던 커플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 봐라 그치, 약간 맞지.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이 남편이 그걸 우연히 보고 자위를 하다가 와이프한테 딱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와이프는 너무 실망하고 남편한테 이 남편의 도덕성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배신감이 느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럴 순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분노하는 그치.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다른 커플이 하는 거를 실제로 보면서 딸을 치는 걸 봤으니까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약간 그러니까 삐졌을 것 같아. 기분 그러니까 나쁘다. 뭔가 크게 화를 냈다기보다 뭐야, 그럼 그럴 때 차라리 나를 불러서 부르지. 같이 우리도 시원하게 한번 그치. 떡치는 거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지, 경쟁하듯이. 근데 이제 혼자 그걸 보고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면 좀 화가 났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뭐, 이분의 포인트는 그게 그게 아니야. 그냥 도덕성이 남이- 의심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근데 이제 도덕성이,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그냥 유교걸. 전형적인 그 일반적인 그쵸, 성향을 그쵸. 가지신 분일 확률이 높은데, 근데 남편이 그걸 찍은 건 아니잖아요. 찍었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막 취해가지고 그치. 나도 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야동 보고 한 거랑 다를 거 없거든요. 맞아요. 야동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 길도 없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관음증이 있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야동이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랬으면 관음증이 있을 수도 근데 있어. 이제 와이프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서재에 늘 있지? 그러니까 서재에서 계속 이랬나? 이렇게 그렇게 이게 약간 하면은, 습관적으로 계속 그치, 이걸 그치. 한 번 본 게 아닐 거다라고 그리고 뭐 의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 커플은 그 아파트에서 사는 커플은 항상 그 앞에서 그 시간대 되면 항상 해. 그래. 근데 하필 우연히 서재에서 일하다가 그거를 하필 서재에서 그 아파트가 딱 보여. 그 장면이 딱 보여.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언제 하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 되면 서재에 가서 일을 해. 그래, 보면서 그래. 딸을 쳐. 그래. 그럴 그러니까 수는 그게 아니고 있겠죠. 정말 그날 하루 그런 거였다라고 쳐도 와이프분은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쵸.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제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사연녀면 뭐야 나도 볼래. 약간 이러면서 같이 내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더 해서 나도 이제 섹스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또 이 부부의 속사정은 또 그치. 모르니까. 만약에 이 부부가 섹슬리스다. 그러면 또 이제 여자분이 더 바르르 그쵸. 되게 더 화가 좀 날 수 크긴 하죠. 있겠죠. 저 새끼는 나를 보면 흥분이 안 되나? 저런 거만 아니 봐주면 그러면 이걸 되나? 이렇게 오히려 할 수 있죠.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딱 보면 이렇게 가면서 왜 저거 보고 흥분돼?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건드리고 아니, 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일단 맞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내가 바로 무릎 꿇고 빨아줘도 될 것 맞아. 같거든요, 솔직히. 맞아. 그러면 더 약간 불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관계가 진짜 섹스리스가 오랜 커플이다. 그런 얘기조차 하는 것도 되게 약간 좀 그렇다. 그럼 진짜 싸움거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남편이 잘못한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네, 저도 그렇게 우연히 생각해요. 보게 된 맞아요. 거고,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치만 뭐 혹시나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것 자체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본 거는. 우연히 본 거면. 하지만 이후에 반복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장면을 계속 관찰했다면 그러면 진짜 이거는 그리고, 범죄라는 거지. 고의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죄나 민법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별이 안 보이는 서울에서 여전히 천체 망원경이 잘 팔리는 이유.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망원경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는 좀 이게 불법 행위일 수 있어요. 비밀 침해죄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맞지. 정말 촬영을 했으면 맞아. 이제 그럴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그쪽이 알아가지고 만약에 걸면 그게 될 수 그럴 있다는 수 거지. 있고. 몰래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니 맞다. 본 적은 갑자기 없어요. 생각났다. 예전에 합정에 친구가 이제 제일 꼭대기층에 살아서 그 옥상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이랬던 적이 많아. 근데 그 바로 옆에 합정에 그 옆에 되게 유명한 무슨 그 호텔이 있어. 근데 거기가 창문이 우두두두 있는 게 바로 보이는 옥상인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끼리 막 놀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그 한 커플이 커튼을 열고 하고 있는 거지. 와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오씨 야 어떡하냐. 그분들은 확실히 보이는 거 알면서 알면서 이게 요만큼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확 그치. 걸쳐놓고 일부러 봐라. 불을 켜고 하고 있던 커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야 여기 스팟이네, 여기 핫스팟이네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만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종종 갔거든. 그 얘기를 하면서 흥분한 적이 있어. 이거 막 하면서. 근데 우린 낮에 갔단 말이야. 나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여기 보이는 거 봤는데 이러면서 약간 말로 흥분하면서 일부러 좀 열어두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갑자기 문득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나 자신의 흥분 요소로 약간 딸감이나 이런 걸로 쓸 맞아요. 수는 있다. 맞아요, 반복적이지만 않으면. 맞아요. 석유 호텔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석유 호텔. 다른 데예요. 네, 아무튼 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나또 쉬었어. 언니가 근데 오늘 갑자기 처음부터 이 구독 가입 그거를 자기가 혼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원래 내가 하던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제부터 너한테 시킬게. 그러니까 왜 깝쳤어? 나 하길래 이렇게 듣고 있었지. 깝쳐가지고 못 켰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나. 너무 웃기네. 나 진짜 도라지 꼭 먹고 있어요. 요즘. 그래. 언니 계속 그 관리해야 돼. 내가 해야 말했잖아. 될 것 언니가 이거 발성하는 이 습관이 잘못돼서 맞아. 계속 여기 성대를 누르면서 갈면서. 맞아. 그러니까 목에 무리가 갈 나도 수밖에 느껴 없어. 그거를. 맞아.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댓글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목요일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저희 라방 하니까 인스타 유튜브 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원나잇걸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복 훈련 중에 산으로 손잡고 들어온 커플의 공개쇼를 소대원과 단체 관람을 한 적이 있대요. 난 이 커플이 되고 싶다. 나 군인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군인 앞에서 해보고 싶어. 그 군부대 있는 산 근처 가. 아니 난 진짜 확실히 이게 있어.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래. 사제가 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이 서로 억눌린 사람들이 약 올리는 게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나 근데 스님은 안 그래. 나 스님은 미안하지 죄송해요 스님들 스님에 대한 로망은 없어. 언니 몰라서 그래. 요새 알아, 잘생겼어. 나락도 락이다 해가지고 알아. 나락도 락이다? 맞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있어. 잘생긴 머리 밀어도 잘생긴 스님이 얼마나 맞아. 많은데. 아니 잘생긴 스님 있는 건 아는데요. 그 복장이랑 머리 민 게 안 섹시한 거야. 그건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저는 옛날부터 그 회색 복장이 문제인 것 같아. 전 옛날부터 신부님을 좋아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신부님. 네, 아무튼 목사님도 안 꼴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죄송해요. 그냥 신부님 저희 다 그냥 죄송한데요. 취향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이랑 군인. 오케이. 네, 오늘도 헛소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